네, 오늘 이슈엔 시간에는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 아주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터뜨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큐픽스 박영광 대표 나와 있고요. 이민재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우선 네, 제 이름이 박영창인데. 네. 이름이 잘못 나왔군요. 네, 박영창 네, 대표님과 함께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잘못 들어온 걸까요? 이게 모르겠네요. 제가 보내기엔 똑바로 보냈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지금 이민재 기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박영창 대표님께 이 아큐픽스가 과연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1996년에 설립되어 200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약 60명 정도이고 경기도 판교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60여 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현재 경기도 판교에 있는 지금 아큐픽스가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네, 기존 사업은 시스템 사업 부문하고 네.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사업 부문과 그리고 멀티미디어 사업. 네네.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죠. 이게 네네. 창업 초기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그럼 이 시스템 사업과 멀티미디어 사업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시스템 사업 부문은 45%고 멀티미디어 사업 부문은 55%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관계 회사인 나노브릭에서 네. 7년 동안에 이제 개발한 대량 생산하여 상용화한 나노 제품 모듈화 및 판매를 위하여 작년에 이제 아큐픽스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신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슈도 많긴 한데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갖는 것들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RK R&I 쪽으로 이제 경영권이 좀 넘어가고 또 그 네. 과정에서 뭐 최대 주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좀 변경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인수가 좀 됐고 좀 최대 주주가 변경된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LK R&I는 아큐픽스와 그 관계 회사인 NCQ의 지주 회사입니다. 네. LK R&I가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추가적으로 뭐 그때 네. 상황에서 좀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하다 또 이런 회사를 좀 선택하게 됐고 왜 또 이 회사를 이렇게 좀 키우려고 결심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나노브릭이라는 네. 엠테그 제품을 그 7년여 만에 이제 개발한 나노브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의 영업망을 저희들이 이제 아큐픽스를 인수하게 된 동기는 아큐픽스를 인수해서 엠테그 제품을 전 세계에 좀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LK R&I를 통하여 아큐픽스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관계사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구조를 좀 명확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계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큐픽스와 함께 LK R&I 그리고 나노브릭 그리고 NCQ까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떤 구조로 있는지 지금 아직 분명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게 참 복잡한데요. 네. LK R&I는 네. 그 아큐픽스를 인수한 최대 네, 그렇죠. 주주고 그다고 NCQ는 그 아큐픽스의 R&IK의 결국 보면 지주 회사입니다. 같은. 그리고 나노브릭의 같은 그 자회사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되시는지? 이민재 기자는 어떻게 이해가 좀 됐습니까? 일단은 사실 뭐 이제 나노브릭 같은 경우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지주 회사가 이제 LK R&I이고 네. 이제 그 밑에 이제 아큐픽스가 있는데 아큐픽스를 저번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인수를 했고 네. 근데 나노블럭인가요? 그 나노블릭. 나노브릭. 예, 브릭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회사이니까 같은 밑에 있는 회사로서 두 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게 바로 조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엠테그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엠테그는 원래는 나노브릭에서 이 제품 개발을 했던 거고요. 네네. 이 제품 개발한 나노브릭을
함께 인수를 하셨던 건가요? 네. 인수를 함으로써 이 M태그를 이 아큐픽스의 제품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자, M태그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요? 네, M태그는 샘플을 잠깐 보시면 네. 이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인증서를 가지시고 이렇게 뒤에 자석을 대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자석을 대신 건가요? 예, 예, 뒤에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색이 변하기 때문에 빛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요게 이제 나노 물질의 핵심입니다. 네. 자석을 뗐을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자석을 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자석을 떼면 네.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자석을 없고요. 딱 갖다 붙이면 바로 이렇게 하면 색이 변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그 관련 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커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M태그라고 해서 이 부품이 그냥 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자석을 대면 약간 이 무지개색처럼 이렇게 좀 줄무늬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보입니다. 네. 그게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태그라든지 아니면 좀 인증 관리 해가지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큐픽스의 회사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 M태그를 통해서 시장에 많은 발을 뻗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재정난도 많이 겪었었고 별로 네.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사정을 좀 다시 한번 복귀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짝퉁 시장에 유통 방지 사업에 많은 회사가 진출하고 있지만 네. M태그만큼은 세계 최고의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위조 방지에 그 어떤 대안이라고 어떤 것보다도 이게 M태그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M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업이긴 한데 이제 대안이라고도 좀 말씀하셨고, 근데 사실상 이런 위조 방지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크게 이게 뭐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는 또 막상 떠오르진 않거든요. 네. 어디 좀 쓰일 수 있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커져 있는지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주시거나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M태그 제품은 2012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동경 그 나노텍 전시회에서 국내 나노코리아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M태그 제품은 나노 기술 기반을 하고 있고 제조 공정 및 사용 방법에 관한 150여 개 특허 등록 및 출원으로 보호받는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의 특성은 고난도의 나노 기술 집약체 제품이라 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위변조 제품인지 정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경로 및 재고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나 QR코드, 홀로그램 제품들이 우리 제품과 비교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제품은 불특정 다수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보편적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짝퉁 제품 시장 규모는 네. 한 약 7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는 정품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조 제품 시장은 6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M태그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중에서 보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딱 보기에는 한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위변조 방지 기능을 다른 것과 좀 차별화를 둘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다른 그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거는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거는 왜 위변조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네. 하면 이게 나노 물질의 그 핵심을 분해해 가지고 만든 잉크 제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칼라로 그 표시가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세계 그 누구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뭐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는 어떤 그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인터넷을 통해서 절대 구입할 수 없는 예. 그런 제품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실적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실적이 그동안 많이
부진했다. 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당찬 각오를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대표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이번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지금 많은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영업 현황은 그 상대방 회사와 관계상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금년 3월부터 중국 텐센트 그룹 산하 주식회사 화난청에서 유통되어질 한국 수출 제품의 30억 원의 공급 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있고 얼마 전에 스포츠 용품 제조 공급 회사인 자이크로스와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또한 국내 대형 화장품 제조 회사와도 연간 3천만 장이 넘는 대형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외에 국내 30개 회사와도 현재 지금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시장인 중국의 몇 개 대형 그룹사와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근데 이 신사업 외에도 이제 기존의 그 아큐픽스가 이제 뭐 통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통신망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은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괜찮나요? 아니면 이것들의 사업 방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작년 매출도 한 120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는 더 한 200억 정도 매출이 신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기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좀, 엠태그를 이야기를 하실 때보다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기존에는 네.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 통신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철도, 통신 이쪽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네. 계속 지금도 진행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건데 올해 아마 공사 수준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도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신사업으로 지금 아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엠태그도 네.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좀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엠태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엠태그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국외 한 30개 이상 기업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아큐픽스를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지켜보고 계시는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엠태그 제품의 그 매출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되도록 저희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께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대표이사의 책무라 생각하고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롭던 주인으로서 또 신사업을 또 얘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좀 꾸준히 좀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큐픽스의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아큐픽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점일 겁니다. 자, 오늘 박영창 대표와 그리고 이민재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